안녕하세요. 한국체면치연구소장 김영국입니다. 오늘은 분노조절장애 실체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분노조절장애가 무엇인지 알겠지만 재미있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분노조절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나보다 힘이 센 사람들 앞에서는 분노가 생기지 않는다. 나보다 힘이 훨씬 센 사람들 앞에서는 고양이 앞에 쥐처럼 온순한 이렇게 양처럼 고분고분해집니다. 절대 화를 못 냅니다. 거역을 못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상당히 온순한 사람이 되는 반면 자기보다 힘이 약한 만만한 대상, 함부로 막대해도 되는 내가 이길 수 있는 대상 앞에서는 거침없이 화를 내고 욕을 하고 물건을 집어던지고 이 사람을 완전히 그냥 무자비하게 고통을 주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웃기지 않나요? 이 분노조절 장애가 있다 그러면 무차별적으로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범죄가 일어나고 화를 내고 욕을 해야 되는데 꼭 하필이면 자기보다 힘이 약한 사람들, 내가 이길 수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만 화를 낸다는 것이죠. 노인을 상대로, 어린아이를 상대로, 힘없는 여성을 상대로 폭력을 써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나도 슬픈 일이고 안타까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없는 약자들은 어떻게 돼요? 항상 그 어떤 분노 조절 장애의 어떤 대상이 된다는 것이죠. 타겟이 된다는 거죠. 자기보다 힘 있는 사람한테 화내면 어떻게 돼요? 뻔하죠? 나보다 싸움 잘하는 애한테 싸워봐요. 어떻게 돼요? 바로 한 방에 그냥 깨갱하니까 미안해, 때리지만 내가 앞으로 잘못해서 앞으로 너한테 덤비지 않을게.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회사에서도 그렇잖아요. 부장이나 상무나 사장님 앞에서 우리가 대들 수 있냐 이거죠. 아, 부장님 잘못했습니다. 똑바로 하겠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고, 그런데 이 부장 입장에서는 또 그렇잖아요. 이 어떤 대리나 신입사원들 한테는 이 과장 앞에서는 이 과장 똑바로 안 해? 정신 안 차려? 그러면서 막 서류를 집어던질 수 있는 거죠. 너는 왜 이렇게 멍청하니? 좀 똑바로 좀 해. 왜 이렇게 바보냐? 이런 식으로 자기의 분노나 자기의 화를 거침없이 자기 부하 직원에게 던진다는 것이죠. 부모 입장에서도 어찌 보면 자녀가 약자라면 자식을 자기 마음대로 대한다는 거죠. 거침없이 화를 낸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자식들 입장에서 부모가 나보다 힘이 약한 약자라면 이 부모한테 거침없이 욕을 하고 화를 내는 분노 조절 장애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정에서는 이렇게 화를 거침없이 내는 사람들이 밖에서도 똑같이 화를 내야 되는데 자기보다 힘이 센 사람이나 자기 상급자 앞에서는 깨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저는 이런 인간의 속성을 나쁘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냉장에 까놓고 보면 저도 그렇게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그렇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사람 앞에서 내가 못 이기니까 이 사장한테 싸우고 사장 멱살 잡으면 안 되잖아요. 대학교에서 이 교수하고 싸우고 그러면 교수가 학점을 안 줘버리잖아요. 그러면 내 등록금 열심히 된 거 다 날아가 버리니까 안 되니까 끙끙 참다가 이 교수나 이 잘못된 사람들이 이 학대를 내가 당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나를 열정페이를 시켜도 내가 참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에 의해서 내 어떤 목숨, 생명이 왔다 갔다 하니까 화를 낼 수가 없죠. 화는 엄청나게 나는데 저 사람 앞에서는 참게 되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생각보다 고고하고 아름다운 것 같지만 좀 더 제가 부정적으로 비꼬아서 말하면 우리가 사는 인생 이성적이고 괜찮은 것 같지만 한편으로는 적자, 생존입니다. 힘 있는 자만이 생존을 하게 되고 힘이 약한 자는 생존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약육강식, 강한 자는 결국은 이기게 되는 거고 약한 자는 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 슬프게도 때로는 무전, 유죄가 사실 틀린 말이잖아요. 우리의 법은 공평하잖아요. 우리의 학교도 공평하잖아요. 그런데 생각보다 이 세상은 그렇게 아름답거나 공평하지가 않습니다. 돈이 많이 있고 힘이 있어 버리면 내 자식들을 지켜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돈이 없고 힘이 없으면 다른 사람이 내 아이들을 함부로 대하더라도 내가 지켜줄 수 없는 씁쓸한 현실도 당연히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사회가 점점 이제 건강해지면서 약자를 보호해 주도록 노력은 하고 있지만 아직도 우리 사회는 이 약자에 대한 어떤 이해도, 이들을 좀 더 깊이 지켜줄 수 있는 아직 이 사회적인 합의가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슬프게도 힘이 없는 사람들, 돈이 없는 사람들, 뭐 육체적으로 허약한 사람들, 뭐 싸움을 좀 못하는 아이들이, 그 사람들이 이 어떤 사회에서 계속 당하게 된다는 거죠. 힘이 약해가지고 싸움을 못하는 아이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은 학교에서 폭력을 당하게 된다는 거죠. 폭력, 이 학교 폭력을 당하지 않더라도 이 힘 있는 애들이 함부로 대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회사 생활에서도 말을 따박따박 인간관계를 아주 잘하고 아주 눈치껏 잘하는 사람들은 회사 생활에서 당하지 않고 잘 살아가는데, 너무 순진하고 사람들 앞에서 자기 할 말도 못하고 너무나도 이렇게 창피하고 수치스러워하고 조용한 성격은 자칫하면 이들의 어떤 공격, 먹잇감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조금만 실수해도 우르르 몰려서 이 사람을 왕따시켜버린다는 것이죠. 굳이 꼭 때리지 않더라도 이 무서운 어떤 폭력이 자행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저는 슬프게도 인간은 선한 마음을 지닌 존재이기도 합니다. 그거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면에 있어서는 약육강식, 적자생존이 있어요. 내가 사자가 되는 순간 사슴을 바로 잡아먹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슴이 보이면 이 사슴아 우리 친구하자, 내가 너를 보호해 줄 테니까 이 영역에서 행복하게 살자, 내가 너를 잡아먹지 않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 이렇게 하는 게 가장 아름다운 건데, 한편으로는 사슴이 보이는 순간 이 사슴을 잡아먹게 되는 게 동물의 본능이고 우리 마음속에서도 그런 어떤 동물적인 본능이 여전히 도사리고 있다. 이거를 이성적으로 잘 다스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나 성장이나 절에 가서 이런 어떤 지혜를 개발하면서 이 약자들을 보호해주고 사랑해주고 자비를 베푸는 마음을 기르는 건데, 이 마음이 없는 순간에는 어느 순간 내가 강자가 되는 순간 약자를 짓밟을 수밖에 없는, 그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아주 무서운 어떤 우리의 어떤 무의식의 본능이기도 합니다. 이 강의를 하는 저는 뭐 다르지 않습니다. 저도 똑같은 인간입니다. 어쩔 때는 생각해 보세요. 저보다 힘이 센 애들이 누군가가 저한테 힘으로 두드려 패고 그러면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러죠. 왜냐하면 제가 아무리 맞서 싸워봤자 이기지 못하니까. 그들 앞에서는 저는 약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거에서 피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런 강의를 하는 이유는 저도 강자 앞에서 한없이 약해지는 중생이고, 약자 앞에서는 사실은 저도 모르게 한없이 강해지는 나쁜 놈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제 삶을 쭉 한번 돌이켜봤어요. 복귀해보니까 학교에서 저를 때리거나 저를 막 강하게 했던 선생님이나 어떤 회사 사장이나 저의 어떤 목숨줄을 왔다 갔다 하는 그 힘 있는 자들 앞에서는 저는 화가 나고 엄청나게 분노가 났는데 제대로 화도 내지도 못하고 살아온 저를 봤다는 거죠. 예, 잘못했습니다. 똑바로 하겠습니다. 제가 실수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이런 어떤 때로는 비참한 모습을 보이면서 살기도 했고, 한편으로 제가 막 화를 냈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보니까 저도 화를 어느 순간 낸 적이 있었을 거잖아요. 그렇게 화내는 걸 좋아하진 않지만 제가 화냈던 대상들을 다 면면히 살펴보니까 저보다도 싸움을 못하는 친구들 앞에서 화를 낸 거죠. 만만한 친구들한테 화를 낸 거죠. 만만한 가족한테 화를 내는 거죠. 저의 부하 직원한테 화를 내는 거죠. 그들 앞에서는 분노를 내는 걸 보고, 아, 나도 똑같은 인간이구나. 나도 별 볼 일 없는 인간이구나. 그런 거를 스스로 한번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아, 이런 얘기가 있었네요. 그래서 제 삶의 사실은 모토는 뭐냐면요, 쪽팔리게 살지 말자예요. 왜냐하면 저도 어찌 보면 어릴 때부터 저는 약자였어요. 맨날 술 먹고 뭐 도박하고 뭐 엄마
때리는 그런 어떤 불량한 아버지 밑에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집에 돈이 있겠어요. 뭐 우리 어머니 아버지 해봤자 자 초등학교도 안 나오고 아버지는 초등학교도 안 나오고 엄마는 초등학교 졸업이고 그러니까 그분들이 배운 게 없으니까 아무래도 자식을 어째 잘 이끌어 주기에는 한계가 있잖아요. 돈도 없으니까 평생 두 분은 먹고 사는데 이렇게 집중해야 되고 아버지는 또 매일 술 먹고 그러시니까 저는 항상 강자로 살까요? 약자로 살까요? 저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늘이 없어요. 돈도 없고 부모도 저를 보호해 줄 수 없고 전 더군다나 또 키가 작으니까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약자로 살아온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 강자들 앞에서 살아야 되겠다. 이게 제 인생의 어떤 생존법이에요. 그래서 저는 키가 엄청 작았는데 살기 위해서 뭘 했냐면 그래서 체육관을 들어갔어요.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그래서 운동을 했어요. 격투기, 우수, 킥복싱 운동을 엄청나게 했어요. 그래서 10년 동안 운동선수로 살아온 거죠. 왜냐하면 저는 약자니까 나를 지키기 위해서 운동이라도 열심히 해서 애들이 나를 때리지 못하도록 나를 보호해야 되는 게 저의 어떤 삶이고 저를 지키는 법입니다. 그래서 이 강자들 앞에서 당하지 않아야 되겠다. 쪽팔리게 살지 않아야 되겠다. 항상 저의 어떤 삶의 모토였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강자들하고 매일 싸우라는 건 아니죠. 그들하고 싸워서 사실은 당장 이길 수가 없죠. 근데 최소한 내가 그 강자들 앞에서 쪽팔리지 않도록 나를 잘 보호하고 지키는 것도 필요하다. 그런데 그렇게 잘 살다가 어느 순간 제가 이 사회에 나와서 처절하게 짓밟힌 적이 있어. 그냥 예를 든다면 이 사람이 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직원들이 많잖아요. 저도 직원인데 이 사장이 회사 운영을 잘못하고 있어요. 사기를 쳤어요. 위험해. 회사가 망할 것 같아요. 나는 이 사장을 너무나도 좋아해요. 그래서 이 사장과 함께 하려고 했는데 이 사장이 점점 이상해지고 사기를 치고 문제가 생기니까 이 사람들에게 내가 말을 하는 거죠. 아, 이 사장님 이상한 것 같다.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하고 다 이야기하니까 이 조직원들도 이게 문제가 있다고 다들 생각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어설픈 정의감에 의해서 이 사장한테 이거 잘못됐습니다. 이거 문제 있습니다. 이렇게 내부 고발처럼 이렇게 말을 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어찌 보면 제 입장에서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정의감에 불타서 이 강자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이 잘못된 불합리한 것과 제가 싸웠어요. 어찌됐든. 그리고 나서 저는 어떻게 됐냐면 처절하게 짓밟힘을 당했습니다. 아무도 저를 보호해 줄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이 사람은 절대 권력자고 나는 아무것도 힘이 없는 사람이니까 처절하게 저는 짓밟힘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한동안 그것 때문에 괴롭고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아, 세상이란 게 무섭구나. 힘이 없다는 것은 너무나도 잔인하구나. 그러면서 더 내가 힘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리고 저 힘 있는 사람들 밑에서 도움을 받으려고 너무 애쓰는 그런 어떤 비참한 비굴한 삶을 살지 말고 내 스스로가 힘이 생기는 내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더 큰 강자가 되어야 되겠다. 어릴 때는 진짜 싸움을 어릴 때는 힘센 애들한테 맞지 않기 위해서 운동을 10년 해서 맞지 않았던 거고 그런데 이 나이 들어서는 이제 어떤 우리가 육체적으로 싸운 게 아니잖아요. 이제 나이 들어서는 결국은 어떤 내 삶을 내가 잘 꾸려나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내가 어떤 분야의 전문가가 되고 이 사람들이 나를 함부로 무시하지 않도록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고 인간관계도 잘해야 되고 사람 보는 눈도 길러야 되고 내 자존감도 기를 수 있는 그런 어떤 지혜로운 어떤 심리 상태, 정신력, 멘탈을 길러야만이 내가 저 사람들로부터 당하지 않겠구나. 그래서 저는 이런 심리 공부를 꾸준히 하면서 제 자신도 돌아보고 다른 사람의 심리가 이렇구나. 그래서 저 사람은 저런 심리가 있으니까 내가 저런 사람들은 조심해야 되겠다. 저 사람이 나한테 계속 함부로 대하니까 오히려 내가 이거는 참아야 되는 부분이 아니구나. 이때는 충분히 내가 용기를 내서 할 말 따박따박 하면서 저항을 해야 되겠다. 그런 어떤 삶의 어떤 순리를 조금 배우게 됐습니다. 제가 핵심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나를 어떤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로부터 무조건 당해라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강자, 물론 제가 말한 강자는
진짜 아름다운 강자는 강자 앞에서 강해지고 약자 앞에서 한없이 약해지는 이런 사람들이 최고의 강자예요. 근데 제가 굳이 여기서 표현하는 강자는 나를 함부로 대하는 못된 사람, 약자를 괴롭히는 나쁜 사람을 강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강자가 나를 함부로 대할 때 계속 참아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사실은 안 됩니다. 죄송하지만 당하더라도 끝까지 우리는 저항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아니면 내가 저 사람이 나한테 욕을 하든 뭐라고 하든 신경 안 쓰고 내 갈 길을 뚜벅뚜벅 가면 상관이 없는데 내가 계속 당해가지고 내가 병이 들 정도라면 건강한 적당한 분노, 화를 내야 됩니다. 당신이 그렇게 하지 마세요. 내가 그렇게 바보가 아닙니다. 나 지렁이도 꿈틀거리는데 지금 당신이 그렇게 나를 함부로 욕하는 거 당신 그만두세요. 어디서 성인이 돼서 그렇게 함부로 욕을 하세요? 당신 말 조심하세요. 그게 할 말이에요? 정신 차리세요. 내가 그렇게 만만하게 보이세요? 이런 식으로 그 사람이 더 이상 그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단단하게 나를 지켜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 못된 인간들을 계속 나를 괴롭혀요. 계속 나한테 욕을 하고 나를 왕따시키고 괴롭히고 나를 아주 바보로 만들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럴수록 내 자존감은 처절히 무너지고 처참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종로에서 뺨 맞으면 어떻게 돼요? 나도 화가 나니까 그럼 이 강자한테 화를 못 내니까 어떻게 돼요? 만만한 약자들, 내 가정, 내 아내, 남편, 엄마, 내 아들, 내 자녀, 만만한 힘없는 이 대상을 통해서 이 부하를 통해서 내가 똑같이 화를 낸다는 것이죠. 그게 너무 안타깝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을 상대로 내가 너무 참는 게 좋은 게 아니다. 계속 이 못된 사람들로 참다 보면 이 분노가 결국은 쏟아져 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분노를 결국은 또 다른 약자한테 풀게 되는 거죠. 그럼 이 약자 입장에서 보면 나도 똑같은 나쁜 놈이 될 수밖에 없다. 물론 말처럼 쉬운 건 아니지만 불합리하게 나에게 화를 내고 나에게 욕을 하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로부터 바보처럼 당하지 말자. 이거에 대해서는 꿋꿋하게 굳세게 싸워 나가야 됩니다. 설령 내가 진짜 최악의 상황으로 회사에서 뭐 왕따를 당하더라도 회사에서 잘리더라도 뭐가 문제가 생기더라도 내 자존감 다 무너져가지고 완전 인생 망가질 바에는 그 정도를 감수하더라도 어느 정도 나의 정당성, 나의 자존감을 지켜나가야 된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이렇게 누군가한테 당하는 게 괴롭고 슬프고 안 좋잖아요. 두 번째는 나보다 더 약한 사람들한테도 나가 거침없이 화를 내고 욕을 하는 분노 조절 장애 이제 그만하자라는 거죠. 어찌 보면 내가 화를 내는 그 약자들은 대체적으로 누구일까요? 여러분의 가족들이 대부분 많아요.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친구들이에요. 여러분을 소중하게 여기는 여러분들과 평생 함께해야 될 고마운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로 하는 힘이 약한 약자들이에요. 나의 보살핌이 필요한 불쌍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 불쌍한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화났다는 이유로 무자비하게 그들의 어떤 자존감을 짓밟아 버리는 것은 엄청나게 죄를 저지르는 것이다. 여러분, 죄를 짓는 자는 어떻게 돼요? 100% 벌을 받게 돼요. 꼭 물건을 훔친다고 해서 감옥에 가는 벌을 받는 게 아니라 이 어떤 불쌍한 사람들을 괴롭히고 그들의 감정에 상처를 주고 그들의 영혼을 짓밟는 죄는 제가 장담은 못하겠지만 이거는 틀림없이 하늘의 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제 신이 있다면 신이 100% 벌을 주게 될 것이고 만약에 신이 없다 그러면 이거는 결국은 자기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누군가를 괴롭히고 욕하고 화내는 자들은 어떻게 돼요? 계속 이 약자들의 이 분노를 일으키게 되잖아요. 그러면 약자들이 평생 당할까요? 아니에요. 이 수많은 사람들이 약자들이 당하다 어느 순간 터져 올라와요. 핵폭탄처럼. 그 핵폭탄이 결국은 나한테 터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못된 인간들이 결국은 엄청난 벌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렇잖아요. 매일 이 약자들을 향해서 화를 내는 이 분노 조절장애, 이 나쁜 사람들, 죄송하지만 이 자기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하고 약자를 괴롭히는 사람들은 자기의 심리 상태가 행복할까요? 아니면 불에 타오를까요? 항상 불에 타오르고 항상 화가 나 있어요. 항상 신경질을 부리고 있어요. 긴장해 있어요. 항상 이렇게 심리 상태가 불안해 있어요. 그러면 정신적으로 항상 불행해요. 육체적으로 몸이 타들어가니까 나중에 서서히 병에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두통, 화병, 고혈압, 이 모든 어떤 안 좋은 몸과 마음의 병에 걸릴 확률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좋은 마음으로 산 사람들은 당연히 몸과 마음이 회복이 되는 것이고, 나쁜 마음으로 살다 보면 당연히 이 나쁜 마음이 이 끌어당김의 법칙처럼 내 몸과 마음을 병들게 할 수 있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렇게 분노 조절 장애 당신들 무조건 벌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그들을 비난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 역시도 그런 비슷한 삶을 살았고 제 자신의 감정을 잘 통제하지 못했고, 지금도 어찌 보면 한 번씩 편한 사람들한테 막말을 해서 그 사람들한테 상처를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는 괜찮고 뭐 화를 낸 사람은 다 나쁘다 그런 게 아니라 저도 그런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도록 이제는 저 사람들한테 비참하게 어떤 무조건 당하는 삶을 살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고, 나한테 이 소중한 사람들한테 내가 화가 나더라도 되도록 그들의 손을 잡아주고 좀 더 이해해 줄 수 있는 이 따뜻한 마음을 지닌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게 제가 하고자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이 나쁜 사람들, 힘이 센 사람들 계속 싸우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다가 진짜로 내가 완전히 짓밟혀 버리면 큰일 나잖아요. 전 그렇게 한번 멍청하게 싸웠다가 진짜로 죽다 살아났어요. 그렇게 처절하게 짓밟혀 보니까 정말로 왕따 당한 기분에 한번 10배 그렇게 한번 당해보니까 곧바로 그냥 죽고 싶은 마음이 확 들어버렸어요. 정말로. 오직했으면 제가 지하철에서 뛰어내리고 싶을 정도로 저의 어떤 가장 큰 강점은 멘탈이고 정신력인데, 그런 제가 지하철에서 뛰어내리지 할 정도까지 어떤 심리가 붕괴됐다는 것은 그만큼 이 사람들이 처절하게 짓밟히면 완전 차근차근 짓밟아 버리니까 나도 정신력 강한 나도 너덜너덜해지구나. 그래서 쉽사리 저 막 나를 이렇게 공격하는 사람들과 쉽사리 싸우지는 마라. 내가 한번 이길 수 있으면 한번 싸우고, 내가 한 팔 정도는 자르고 포기할 정도의 어떤 내려놓아 버리면 아름답게 똑바로 하세요. 당신 그렇게 하지 마세요. 내가 바보로 보입니까? 이렇게 아름답게 싸우라는 것이죠. 그런데 괜히 그렇게 어설프게 내가 내 할 말 해가지고 싸우다가 내가 완전히 더 처참하게 무너지거나 나를 지지해 줄 수 있는 대상이 없거나 오히려 득보다 실이 많으면 그냥 참고 포기하거나 아니면 여기를 떠나는 게 낫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굳이 저 못된 인간하고 싸워봤자 저 못된 인간은 어차피 벌을 받게 되니까 굳이 내 손으로 피를 묻히지 말자. 슬픈 건 이거죠. 저 사람이 진짜 미워가지고 내가 정말로 죽이고 싶어서 정말로 칼을 둘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복수를 한다고 해서 행복해지는 건 아니다. 왜냐하면 내 손에 이미 피를 묻혔기 때문에 나는 살인자가 될 수도 있고 범죄자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따지고 보면 저놈이나 나나 똑같은 놈이 되어버릴 수 있다.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이 괴물과 싸우려다가 내가 똑같은 괴물이 되지 않는 것이 가장 좋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저 사람이 자제할 수 있도록 적당하게 화를 내고 분노를 내자. 이 정도까지는 나를 함부로 대하지 마세요. 당신 때려? 그러면 내가 바로 고소할 거야. 당신 콩밥 먹여줄 거야. 너 때리지 마. 바로 내가 경찰서 신고해버릴 테니까 욕하지 마세요. 바로 이거 누구한테 말해버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내 권리를, 내 자존감을 보호할 수 있는 선에서 나를 지키자. 그리고 나보다 더 힘이 약한 약자들한테 함부로 대하는 것으로부터 나를 보호하자. 그렇게 내가 나쁜 놈이 되지 말자. 그리고 세 번째는 굳이 저 사람과 내가 싸워서 내 인생이 망가질 바에는 신경 쓰지 말고 내 갈 길을 가는 것이 마지막 세 번째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삶이란 게 때로는 너무나도 슬픈 것 같아요. 돈이 있으면 정말로 죄가 없어지기도 하고 돈이 없으면 죄가 생기기도 하죠. 부모가 돈이 많고 잘나면 좋은 대학 가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돈 한 푼도 없으면 당연히 이 기회가 약하니까 당연히 좋은 대학을 들어가기에는 너무나도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돈이 많으면 편안하게 살 수 있는데 돈이 없으면 평생 알바해야 되고 알바하면서 회사 다녀야 되고 알바하면서 학교 다녀야 되고 계속 빚 갚고 사는 그게 너무나도 슬픈 고통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내 자신을 믿고 지금 이 순간에도 그래도 지금의 우리의 삶이 그래도 저는 기회의 땅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열심히 살면 또 그 열심히 사는 만큼 보상이 주어지는 저는 삶이라고 믿고 지금도 항상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사실은 갖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태어나고 그랬지만 그래도 어찌됐든 제가 제 자신을 믿고 이렇게 꿋꿋하게 살아가니까 그래도 어린 시절 제 삶에 비하면 저는 100배, 1000배 성공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뭐 서울에 아파트 한 채도 없습니다. 아직도 그냥 전 전세에 살고 있고 이 전세도 이게 대출해서 지금 이자와 원금을 갚아 내려가고 있지만 정말로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 밑에서 아무것도 저희 부모는 초등학교도 나오지 않는 그 부모 밑에서 살아온 어린 시절 그 꼬마의 삶에 비하면 저는 지금 100배, 1000배, 10,000배 또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자기 자신을 믿고 열심히 살며 지난날에 비해서는 훨씬 더 행복한 삶을 살 수도 있다. 그래서 너무 화내지 말고 살자. 지금 이 순간에 만족하고 열심히 행복하게 살면 된다. 그럼 굳이 저들하고 싸울 필요도 없고 이 사람들을 굳이 괴롭히고 이 사람한테 화를 내고 살 필요가 없다. 그냥 이들은 이들대로 살아가는 거고 나는 나대로 열심히 묵묵하게 내 자신을 보고 내 가족과 행복하게 살다 보면 내 마음도 행복해지고 하는 일도 잘 되다 보면 또 돈도 많이 벌 수도 있는 기회가 찾아오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삶은 적자 생존입니다. 그런데 꼭 물질만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지 않는다는 사실 생각보다 돈이 많다고 해서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심리학 조사에 의하면 한 400만 원 정도 벌 때까지가 행복으로서 이 물질적인 값어치가 쭉 올라가는데 400이 넘어서 버리면 그 어떤 행복 지수가 그렇게 확확 올라가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꼭 돈을 떠나서 우리의 어떤 행복 지수, 우리의 어떤 적자 생존은 제가 결국 내린 결론은 물론 돈도 중요하고 명예도 권력도 이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 이 세상, 이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적자 생존, 약육강식의 핵심은 무엇이냐? 바로 멘탈입니다. 정신력입니다. 정신력이 확고하고 지혜로운 자, 행복한 자는 이 세상에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강한 자로 살 수 있습니다. 행복한 자는 강한 자입니다. 아무리 권력이 많고 명예가 드높고 돈이 엄청나게 많아도 행복하지 않는 자는 가장 약한 자이고 결국은 불행의 늪으로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힘은 바로 행복이고 내 멘탈 관리를 잘해서 내 삶을 오랫도록 행복하게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돈도 결국은 생겼다가 없어져요. 명예도 어느 순간 올라갔다가 없어져요. 권력도 결국은 다 사라지고 이런 건데 모든 건 다 없어져요. 그런데 내 자신에 대한 어떤 사랑, 존중, 이 멘탈은 죽는 그날까지 점점 커져요. 지금 당장은 내가 부족하겠지만 이 정신력, 이 건강한 마음을 꾸준히 기르며 그 어떤 돈보다 명예와 권력보다도 훨씬 더 우리는 큰 힘을 지니면서 오래도록 행복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지금도 이렇게 꾸준히 노력하고 있고 이 강의를 듣는 여러분께서도 그런 어떤 삶을 향해서 함께 같이 나아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행복체면사 청명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The